올해 끝내셔야죠. 그렇죠? 계기라고 하는 거를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긴 시간이 없고. 그럼 이렇게 지쳐있는 시점에서 계속 가가지고는 죽을 것 같아요. 좀 쉬세요. 아이디 아직까지는 59점님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는 모든 과목이 60점 이상이면 합격이라고 들었습니다. 다른 과목은 그냥 60점 이상을 목표로 공부하면 될 것 같은데 공시법과 세법은 두 과목을 하나로 시험을 봐야 하니 점수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야 될지 고민입니다. 여기저기 검색해봐도 서로 다른 의견으로 말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교수님. 저에게 60점이 넘을 해답을 주세요. 하나, 둘, 셋. 자, 이게 좀 약간 엇갈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문제수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세법하고 공시법을 두 개 합치면 40문제긴 한데 공부할 양만 따지게 되면 사실 두 개 합치게 되면 공법만큼 많을 거예요. 처음에 생각할 때는 공시법 뭐 24문제, 뭐 세법 16문제 이렇게 생각은 쉽지만 이걸 하나로 합치게 되면은 양 자체가 상당히 많고 아무래도 를 생각한다라고 하면은 당장은 공시법 쪽에 좀 약간 비중을 둬야 되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합격 이후로 생각하면 좀 달라지겠지만 지금은 시험이 목적이니까 그쪽 위주로 가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부담이 확 오네요. 세법 하셔야 돼요. 저 책임 멋집니다. 농담이고요. 공시법을 기본적으로 하다 보면은 등기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세법을 또 등한시하게 돼요. 그러면 안 돼요. 공시법만 가지고는 합격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세법 같은 경우는 한 10개 정도는 맞아줘야 된단 말이죠. 공시법 같은 경우는 지적과 등기 중에서 아무래도 등기가 어려우니까 지적법은 기본적으로 갈 것이고 혹시나 내가 등기가 안 된다 그러면은 커버를 해줘야 되니까 세법을 등한시하면 안 돼요. 세법을 반드시 전제로 두고 들어가야 됩니다. 공시제법이 이제 배점이 24점, 16점 이게 아니라 합쳐서 60점이란 말이죠. 학생들 보면은 민계공에서 2차에서 공법을 상당히 중요시해요. 네, 그렇죠. 예. 공법이 중요시하는데 공법이 합쳐서 40점이에요. 네. 사무처하고 이제 합쳐서 40점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 공법을 하는 것만큼 공시제법도 하셔야 돼요. 공법 같은 경우는 국계법하고 지적법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12문제씩. 개발법하고 도전법하고 등기법하고 성격이 비슷해요. 그리고 건축법과 주택법이 세법하고 비슷해요. 문제수도 거의 비슷합니다. 공법 같은 경우는 개발법과 동시에 도전법이 어렵단 말이죠. 그럼 등기법이 어렵고 똑같잖아요. 공법에 관한 얘기를 국계법을 1시간 한다면은 공시제법 중에 1시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균형을 같이 맞춰야 되는데 이 공법만 주구장창 하다 보니까 지금 시점 돼가지고 이제 이 공시제법이 이제 발등에 깃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공법에 관한 6과목하고 공시제법 합쳤는 과목하고 나누대로 비교한다면은 오히려 공시제법이 더 힘들죠, 우리가. 그러니까 기초 때부터 이제 그 말씀하신 사항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과목이 많다 보니까 이제 자체 미루고 이게 지금까지 온 거니까. 아이디 에너자이저님의 사연입니다. 공인중개사 시험이 100일도 안 남았다는 게 실감이 나질 않네요. 이제는 정말 효율적으로 전략을 짜서 공부해야 할 것 같은데 날씨는 덥고 집중력은 떨어지고 점점 지치네요. 교수님, 남은 100일 어떻게 공부하면 좋을까요? 예전부터 계속 공부를 뭐 되게 기초부터 충분히 들어오신 분들이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대부분 이제 설명을 하면은 그래 맞아 그 내용이었지라고 하는 거는 다 아세요. 근데 확실하게 이제 암기가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를 풀게 되면 그게 이제 이게 이 얘기인가라고 하는 게 매칭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지는 위주로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나는 이 부분은 도저히 모르겠다 싶은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한 파트만 제끼는 것도 그렇게 나쁘지 않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잡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60% 70은 알고 있는데 확실히 다져지지 않은 그걸 좀 위주로 하시는 게 좋은 것 같고 1차만 하기에는 시간이 이렇게 모자란 시간이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거는 어느 정도 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근데 난 옛날에 사실은 2차를 했던 경험이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9월달까지는 이렇게 1차 위주로 하시다가 10월달에 가볍게 요약본으로 한번 훑어본다든지 기출문제만 좀 돌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혹시라도 약간 유행을 한번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접수할 때 그래서 1차만 하지 마시고 2차도 좀 같이 하라고 좀 말씀 많이 드려요. 절대 지치시면 안 돼요. 제가 고3 때 학력고사입니다. 그때 이제 얼마 안 남겨놓고 지치는 바람에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게 하냐. 내가 지금까지 1년 동안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내가 100일 남겨놓고 이걸 무너뜨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서 다시 한번 내가 처음 공부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바짝 하시는 게 올해 끝내셔야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이제 공부를 많이 힘들단 말이죠. 그죠? 지금.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서 보면은 상당히 지금은 많이 지쳤어요. 살이 많이 쪘죠. 살이 찐 것도 있겠지만 부은 것도 있어요. 얼굴에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그럼 이렇게 지쳐있는 시점에서 계속 가가지고는 죽을 것 같아요. 좀 쉬세요. 9월달 동명보유사 그때부터 이제 몰아붙여야 되거든요. 물론 지금도 그냥 열심히 하면 좋겠지만은
그렇게 하면 이제 나중에 9월 달에 에너지가 나온단 말이죠. 그때 제대로 하기 위해서 공부 시간을 약간 줄이면서 한 2시간 정도로 하고 하셔가지고 산책하세요. 걸으시면서 동영상을 들을 거예요. 낮에 공부했던 거 지금 다시 한번 리바이벌 시켜주고, 여러분들이 지금 공부할 때 머릿속에 계속 입력만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입력시킨 내용을 정리를 한번 해봤단 말이죠. 그죠? 그걸 안 하거든, 사람들이. 입력은 다 시키는데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연식이 되다 보면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걸 떠올리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제일 좋은 방법은 하루에 뭐 5시간, 10시간 공부했으면 그래 내가 오늘 그럼 어떤 내용을 한 거지라고 하는 거를 목차만 보면서 아, 이 파트에서 뭐가 제일 중요했었다. 그 다음에 이거였다. 이걸 한번 떠올리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한 가지입니다. 좀 그냥 논외로 저희가 이제 학원에서 그 6월 마지막 주에 이제 휴가 기간이 있었어요. 그때 아, 지금 너무 좀 지쳤는데요. 근데 너무 공부하시는 건 좀 그렇고 한 1박 2일이나 2박 3일 정도 그때는 좀 약간 머리 식히시고 오시라라고 했더니 공부를 열심히 안 하시는 분들이 고만 좀 잘 되더라고요, 또 이렇게. 며칠 동안 그냥, 아, 그래? 선생님이 놀러 갔다 오라 그랬어. 놀러 온 분들 계세요.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든 본인이 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거를 발굴하십시오. 너무 정형화되지 않아도 관계없어요. 어떤 식으로도 하면 됩니다, 이거는. 절대로 이 생활에 익숙해지시면 안 됩니다, 이거. 가끔 보면 수험 생활이 직업이 되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보면은. 근데 그러다 보면 그냥, 아, 그냥 학원분도 재밌고, 그 다음에 수학 이것도 재밌고, 너무 길게 끌고 가는 거. 아닙니다. 빨리 끝내셔야 돼요. 대기라고 하는 거를 잘 운영할 수 있으면 이것만큼 긴 시간이 없고, 이때 허투루 하게 되면 이것만큼 다운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시점 자체는 마지막 한 달을 위해서 이제 준비하는 과정이고, 마지막 한 달은 마지막 일주일을 위해서 정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어쨌든 지치지 않고 꾸준하게, 그 다음에 약점을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